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대학가에 나붙은 김승수 시장 비방 대자보를 쓴 사람은 당시 경쟁자였던 이현웅 후보의 친형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P2P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도내 대학 곳곳에 나부터 파문이 일었던 일 기억나실 겁니다. 네, 수사 결과 상대 후보였던 이현웅 후보의 친형이 벌인 일이었는데요. 법원은 이 후보의 형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주의 한 대학 캠퍼스입니다. 남성들이 준비해온 대자보를 대학 내 게시판에 붙이더니 이내 자리를 떠납니다. 대자보에는 김승수 시장은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고 무능력하다. 시장이 봉침 여목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등 당시 전주시장에 출마한 김승수 현 시장을 비방하는 거짓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의심의 눈초리는 김 시장의 경쟁자였던 이현웅 후보 캠프에 쏠렸지만 이 후보 측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전주대에라도 붙일 거다 예상을 하고 갔어요 우리가. 근데 그 차가 왔어요. 그 차량이 또 캠프로 갈 거다 예상이 돼서 캠프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그 차량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 결과 법원은 이현웅 후보 측이 저지른 일로 판단했습니다. 이현웅 후보의 친형이자 선거 캠프 총괄 관리자인 60살 이모 씨가 김승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한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이 씨가 대자보에 쓸 내용을 승인하면 이 후보 캠프 직원들이 대자보를 작성해 대학 캠퍼스를 돌며 붙였습니다. 특히 이 씨는 비방 대자보 내용을 지역 언론을 통해 확산시킬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역 기자에게 직접 대자보 사진을 보내 학생들마저 김 시장에게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 기사화를 시도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공범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임실구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실군 49살 A팀장과 B주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자로부터 언론사 광고비와 해외 연수 비용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시내버스 회사 임원이 체불임금과 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십억 원을 보조금으로 내주고 버스 회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버스 회사 임원은 자신의 땅에 회사 차고지를 만든 뒤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정작 기사들의 임금은 체불했습니다. 또 회사에게 받을 돈이 5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중 임대료를 받았다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중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연루된 제1여객과 성진여객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고정노선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에 배정된 고정노선은 전주 시내 전체 123개 노선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개에 달합니다. 시민단체와 버스노조는 이들 회사의 경우 시 보조금뿐 아니라 버스 면허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체불되고 있으면 분명하게 보조금 지급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서 면허금 환수를. 또 사실상 불법을 묵인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들 두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14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주들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최근 개인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P2P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 금마면에는 3년 전부터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인터넷 대부업체가 투자 상품으로 출시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있다고 해서 또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상품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는 총 3천만 원을 했고요.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이뤄진 펀딩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 투자는 특정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한옥을 짓는데 1억 원이 필요하면 P2P 업체는 상품을 출시해 투자자를 모으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익산 한옥 사업에 투자자 200여 명이 3억 원 이상을 내놨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한옥 펜션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데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를 처음 진행했던 시공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달 부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P2P 투자의 위험성은 이뿐만이 아닌데 수익률이 16에서 20%라고 홍보한 또 다른 50여 개의 상품들도 투자금 상환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환이 다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공지나 설명도 없고 지금은 그냥 연락 자체를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불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 9곳 중 1곳은 수사 대상이라며 투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입니다. 여야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관심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데요.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전제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를 비례대표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와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방안 검토까지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아예 늘리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늘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넣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 정수가 최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합의안에 관심이 높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전국 대비 전북의 인구 규모 3.6%를 감안하면 도내 국회의원 수가 2명까지 늘 수도 있다는 단순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까지 늘리는 의원 정수 조정 방안 없이는 지역 국회의원 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이마저 공천권을 지역에 배려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합니다. 공천권을 지역에서 일정부분 행사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지 않는 하에서는 지역 정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이제야 여야 합의로 어렵게 물꼬를 텄고 지역 정치 변화를 가능하게 할 논의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완주 군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다른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6%에 맞췄지만 완주군의회는 21.15%나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철회 촉구했습니다.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군산과 남원의료원 등의 8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집행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조직과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정했는데 인사청문회는 하루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하루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대입 수험생을 위한 진학지도 지원실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대입 정시 수험생을 위한 대면 진학 상담을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운영하며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과 학생별 맞춤 지원 전략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20일과 21일 양일간 군산 영재교육원과 익산교육청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 회의에서 자사고 폐지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재지정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80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모레 자율학교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자사고 평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점을 활용한 동네 문화 카페가 곳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화합의 장을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에서 주부들이 손글씨를 배우며 솜씨를 발휘합니다. 한지에 쓰여진 손글씨는 밀랍초로 옮겨져 또 하나의 작품이 되고 수강생은 만족스러워합니다. 매번 이렇게 하면서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과정에서 좀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의 영업점을 동네 문화카페 공간으로 내준 업주는 손님이 늘고 매상도 올랐다며 즐거워합니다. 그 시간에 오셨던 손님들이 약간 소란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다음 기회에 자기도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과학체험학원은 학생들이 없는 오전 시간대 작년의 수강생들이 일본어 학습에 열중합니다. 이 같은 문화예술 강좌가 펼쳐지는 곳은 이른바 동네 카페, 골목 상권에 있는 점포들입니다. 군산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소상공인 영업장에 동네 카페 274개를 개설했으며 390여 강좌에 2,400여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골목 상권은 점차 활력을 갖게 되고 종전에 침체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동네 문화 카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힘을 주고 또한 군산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카페 강사나 매니저는 일자리를 얻었고 소상공인은 소득이 늘었으며 수강생은 배움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페 운영을 부실하게 한 경우가 일부 지적됐으며 강좌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농진청이 미래농업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규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어제 취임식을 갖고 바이오기술과 디지털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개척하고 농축산물의 다양한 기능성을 찾아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국산 품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4대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청장의 취임사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현장의 요구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만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무인 헬기 드론이 4차 산업을 선도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고령화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서는 드론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주대에서 열린 코리아 드론 축구 페스티벌 모습입니다.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드론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취미와 레저 스포츠를 넘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사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병충해 방제나 농약 살포 등의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항공 조종사 자격증 시험에 6명이 합격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농업에 투자되는 비용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도 분야별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이전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준공영제와 여성재능기부당 운영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원시가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양성평등 조례를 바탕으로 여성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각종 여성 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는 민관 거버넌스와 성평등 실현 정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성 친화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공급하는 배양센터가 완주군에 준공됐습니다. 완주군 미생물 배양센터는 매주 10에서 15톤의 유산균, 효모 등 5종의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유용 미생물은 농작물 병해충 예방과 악취저감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수요일에 공급 신청서를 내면 농가당 60리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소유한 JB금융지주 회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JB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된 임용택 전북은행장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와 신창모 캄보디아 푸놈펜 상업은행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회장 후보를 결정한 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장 등 자회사 임원 인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13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시군별로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27억 원, 바이전주 우수업체 지원 6억 원, 익산 주얼리 일자리 지원 2억 원, 정읍 바이오매스 일자리 창출 2억 원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18년간 선행을 해온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해마다 성탄절이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나타나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남몰래 현금과 메모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18년간 총 5억 5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올해 이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만경강을 도내 5개 시군이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강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의회는 만경강을 공동 관리하고 생태 환경 보전과 역사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읍시 이반면 원하부 마을 주민들께서 24만 원, 지선마을 주민들께서 13만 원, 월천마을 주민들께서 18만 원, 상부마을 주민들께서 1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하서면 송림마을 주민들께서 10만 5,500원,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최진수님께서 32만 원, 김제시 황산면 고잔마을 주민들께서 29만 8천 원, 남양 이마을 주민들께서 3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황산면 남양 1마을 주민들께서 34만 3천 원, 종명마을 주민들께서 22만 9천 원, 남양 3마을 주민들께서 34만 3천 원, 매산마을 주민들께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황산면 남성마을 주민들께서 12만 원, 신기마을 주민들께서 29만 2천 원, 백구면 부용리 수룡귀지마을 주민들께서 24만 5,600원, 학동리 중모마을 주민들께서 35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중국 문화원과 협업으로 오늘 강당에서 중국 가극무용극원 민족악단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모레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이동준 대금독주회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최성철 연주가의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소장품 가운데 전북의 풍경을 담은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정시지원 수험생을 위한 대면 상담실을 오늘부터 28일까지 운영합니다. 지휘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김현철의 인생교실이 오늘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완주군은 오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황중환 만화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오늘부터 사흘간 여성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장신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진안군은 오늘 군청 강당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2월 18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6도에서 10도의 분포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8도, 익산 영하 2도에서 8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4도에서 6도, 진안 영하 4도에서 5도, 서해안권은 군산 1도에서 8도, 부안 1도에서 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군산, 부안, 정읍, 순창, 임실, 장수가 좋음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